재산만 노리고 들어온 새며느리의 최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찾아주신 진짜 사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데요.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재산만 노리고 들어온 새며느리의 최후. 벌써부터 소름이 돋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으로 하겠다고 하셨고요. 편의상 김씨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70세 할머니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아들이 둘 있는데요.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가 올해 42세인데 그동안 연애도 별로 안 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저희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6개월 전쯤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박미영이라고 하고 나이는 35세라고 했어요. 저희는 너무 기뻤죠. 드디어 우리 둘째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요.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보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인상이었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저희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저희는 완전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미영 씨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집 곳곳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마치 감정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두 번째로 대화 중에 자꾸 재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 정말 크시네요. 이 그림 비싸 보여요. 아버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로 저희 아들한테 결혼을 너무 재촉하더라고요. 사귄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까?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사실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집안 재산에 대한 관심이 좀 과도한 것 같긴 해요. 계속 들어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확인해 보니까 제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서랍에는 저희 가족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하지만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서만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영 씨가 전화로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얼마 안 남았어. 곧 결혼하면 다 우리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말 노골적이네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미영 씨에 대해 조사를 해보자고 했거든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러분,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나네요. 과연 사설 탐정의 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미영 씨의 정체는 뭘까요? 잠깐 여기서 댓글 몇 개 읽어볼게요. 어머니 직감이 맞았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있구나. 빨리 2부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잠깐의 음악 시간 갖고 곧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탐정 조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 씨의 본명은 박미영이 맞았지만 나이는 35세가 아니라 42세였어요.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던 거죠. 나이를 속였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미영 씨가 이미 2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번 다 비슷한 패턴이었대요. 나이 많은 남자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첫 번째 남편은 50대 사업가였는데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돈을 가져갔대요.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미영 씨가 현재 다른 남자와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도 40대 중반의 재력가였대요.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 아들과 만나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 그 다른 남자와 만나더라고요.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가게에서. 와,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아들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들이 미영 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에 아들을 불러서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탐정 조사 결과도 보여주고 사진들도 보여주고 아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영 씨를 싫어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만하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직접 확인해 봐라라고 했어요. 탐정한테 받은 정보를 주면서 미영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거든요. 며칠 후에 아들이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그때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미영 씨한테 직접 따졌대요. 그런데 미영 씨의 반응이 또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맞아. 난 돈이 필요했어. 당신들 같은 부자들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는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될 텐데 뭐가 문제야? 당신도 젊고 예쁜 여자친구 생긴 거 좋잖아 라고 했대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당장 꺼져라고 했더니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관이에요. 너네 가족 모두 캐캐묵은 구식이야.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 다 계산이야 라고 하더래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제목이 새며느리의 최후인데 과연 임희영 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댓글들 보니까 여러분도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진짜 최악. 아드님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빨리 3부 들려주세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 과연 미영 씨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드디어 마지막 3부입니다. 과연 박미영 씨에게는 어떤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바로 들어보시죠. 미영 씨와 헤어진 후에 저희는 탐정한테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있었어요. 미영 씨한테 당한 남자들이 저희 아들 말고도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요. 탐정이 찾아낸 남자가 총 3명이었어요. 저희 아들 포함해서 4명이 동시에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한 거였어요. 4명을 동시에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저희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모두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미영 씨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넣어줬다고 하고, 저희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대응책을 의논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미영 씨가 사용하는 신분이 여러 개였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박미영, 다른 사람한테는 김미경,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민아. 이름도 여러 개 썼던 거죠. 이건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4명이 공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사기죄로 말이에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미영 씨가 이런 짓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 결과 미영 씨는 결국 체포됐어요. 사기죄, 횡령죄 등 여러 혐의로요. 피해 금액만 해도 총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미영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거짓말을 일삼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나도 살기 위해서 한 일이다. 남자들이 바보라서 속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결국 미영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이 났고요. 하지만 미영 씨한테는 돈이 없어서 실제로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가 감옥에 간 후에도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미영 씨가 또 다른 남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출소하면 결혼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남자들은 인터넷으로 미영 씨 사건을 검색해보고 속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보가 다 공개되니까 그런 수법이 잘 안 통하죠. 감옥에서까지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영 씨와 비슷한 수법을 쓰는 여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결혼 사기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이 사건 이후로 많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요즘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해서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자녀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조심할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너무 빨리 결혼을 재촉하는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둘째로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셋째로 신상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신중하게 사귀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말씀도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부모 마음은 다 자식을 위한 거니까요. 정말 파란만장한 사연이었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댓글들 보니까 정말 통쾌하다. 미영 씨 진짜 최악. 아드님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정말 현명하셨어요. 이런 반응들이 많네요. 맞아요.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연애나 결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꼭 전문가나 경찰에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